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철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진영 교수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이 창업하고 뭐 이런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입니다. 처음엔 사업계획 구성원, 사업계획, 교과과정 개편, 교과과정, 교육환경 개선, 홍익 패션위크, 창업 지원 사업, 성과지표, 향후 계획 기대효과 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학부 이제 전임 교수 4명하고요. 그리고 주축이 되는 겸초빈 교수님들 4분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3년 동안은 정책 과제를 수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교과 과정 개편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되게 중요했던 것들은요. 저희가 이제 공간 개선을 새롭게 이제 기획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을 뒀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컸고요. 2022년부터 3년 동안은 저희가 잡았던 것들이 홍익 패션 위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같이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모든 걸 통합하는 위크 단위로 묶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홍익 패션 위크 브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공간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을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공간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교과과정 개편은 총 이제 7개 특성화 과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 패션 위크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융합 패션쇼 해가지고 특성화 학과간 융합 패션쇼를 진행을 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파리 팔슨스에서 같이 와서 초청 패션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3가지 섬유미술,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디자인 트랙별 구성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교과과정 1+1 융합 PBL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융합 PBL은 3학년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매년 기업이나 브랜드 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필라하고 같이 했는데요. 필라에서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지금 생각하는 젠지의 관점으로 보는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립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하고 제품 디자인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감을 받고 감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산디과에서는 전략과 좀 더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2가지 역량을 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을 이렇게 했고 이성익 교수님하고 이강은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 본사에서 저희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금을 통해서 학생들 우수작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홍익 패션 위크 기간에 과제전 전시 기간에 새로운 부스를 만들어서요. 이 프로젝트가 보다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스토리텔링부터 프로토타입까지를 다 보여주는 과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기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전년도에 했던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뭐 서울 디자인 2024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융합 PBL을 1학기, 2학기 하는데 2학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청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록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어떤 패션 디자인의 미래라든지 산업 디자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를 통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필드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화령 플라자에 가서 지금 제로 웨이스트나 지속 가능한 패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워크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지금 소방청에서 나온 이런
그 버려지는 소재들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때는 같이 와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진행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청 같은 경우는 제품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수제약 몇 개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건데 패션 디자인하고 시각 디자인에 대해 1+1 이제 PBL인데요. 이거는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인 창업이 되게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가지고 이런 패션 디자인 옷을 만들고요. 이게 이제 시각 디자인에서 여기에 관련된 브랜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팀 단위로 같이 브랜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텔링 과정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크리에이티브 라운지에서 전시를 통해서 이 스토리텔링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섬유미술 패션디가 출신인데 오오스라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젠지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주목받는 브랜드인데요. 와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브랜딩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그 테크닉으로 그 옷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인데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서스테이너블 텍스타일에서 지속 가능한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파이버 파브리케이션에서 생분해 되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디지털 파브리케이션에서 가상의 어떤 그 느낌이 나는 그런 패브릭을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 및 구성 단계부터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에이션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건데 지금 우수 결과물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 생선에 대한 생선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생선이 가지고 있는 껍질 같은 경우를 다 어느 정도 받아서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다 수세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가방으로 만들어내는 본인이 직접 염색도 하고요. 그리고 가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하게 저희가 그 뭐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이런 동물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세서리 캡스톤 디자인인데 이거는 가방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패션 대학원에서 4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패션 디자인,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뷰티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생소하다 보니까 학부 때부터 저희가 좀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가방 디자인이나 신발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프랙티스부터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를 배양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프로토타입 과정을 통해서 미니백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디벨로핑하는 어떤 프로덕트까지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졸업했던 학생들 중에 2명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액세서리 브랜드, 가방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소개드렸던 PBL과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품과 본인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어떻게 창업할지 그 창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패션이랑 섬유
수업에 맞는 창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목 창업 수업이고요. 기존에 학교 전체에 있는 창업 수업은 일반적인 창업 수업을 얘기를 한다면 본 수업은 저희 전공에 맞춰서 어떻게 브랜딩을 구성하고 어떻게 제품을 구성해서 시장에 판매하고 어떤 마케팅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건지 패션과 섬유 브랜드에 포커싱을 둬서 수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설계하는 단계부터 기본적으로 브랜딩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조금 더 교육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까지 함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창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을 한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다음 저희 공간은 계속해서 최초롱 학과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전에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던 것들은 처음에 이제 19년 때 공간 현황 현황 조사를 했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어떤 실기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환경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기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22년부터 3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앞쪽에 어느 정도 디지털 뭐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서 홍보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 패션 위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좀 대규모로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부 4학년 졸업 전시 및 패션쇼, 그리고 1, 2, 3학년 과제전 및 패션쇼, 그리고 일반 대학원, 패션 대학원 패션쇼, 그리고 선미수 텍스타일 디자인하고 박사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기조 같은 경우는 555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인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남겨놓은 인류세, 그러니까 버려지는 어떤 것들을 다시 이제 좀 재정립해서 너무 이렇게 그 동물이나 식물 쪽으로 침투하지 말고 우리도 좀 같이 내버려두면서 공존하면서 살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Z3동에서 과제전을 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 광주 비엔날레하고 같이 협업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헌관에서는 뭐 텍스타일 디자인하고 텍스타일 아트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체육관의 패션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2시에 대학원 그리고 7시에 학부 2회 전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같은 경우 학제 간에 융합을 했는데요. 저희 학과 산업디자인과 지금 여기 이제 이희진 교수님 계신데 무대 디자인을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계 시스템 공학과에서는 인간과 기계에 대한 공존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 기계들이 같이 패션쇼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속과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어떤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팔센스에서 그 우수 작품들을 같이 와서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 패션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 산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 김지영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비교과 활동으로 지금 창업 지원 사업으로 토탈미술관과 함께하는 바틱 스토리 프로젝트를 2년 연속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홍익 패션위크 패션위크 기간에 맞춰서 마켓을 오픈하였고요. 프로세스는 홍익대 학생들이 드로잉을 보내주면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크라엠바라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원단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된 원단을 다시 보내주면 저희 학생들이 그 원단을 가지고 제품화 시켜서 그 시제품을 홍익 패션위크 마켓에서 판매하고 전시합니다. 그리고 나온 수익금은 다시 재투자해서 다시 학생들이 원단을 사용하는 구매에 100% 활용을 하는 형태로 저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크라엠바라 지역 주민들이 저희 학생들이 보내준 드로잉을 바탕으로 직접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지금 원단을 제작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저희 패션위크 기간에 혹시 학교를 오가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지원 부스도 또한 혁신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고 전시와 판매를 진행했었습니다. 안에 이렇게 내용 보시면 저희 기본적인 에코백과 티셔츠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비교과 활동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1명 학생들이 참여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제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티셔츠나 후드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바틱, 전통적인 바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내년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창업 수업은 우리가 윤리적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어떻게 기여하는 기업가로 성장할지에 대한 윤리적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발표 연이어서 학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익 패션위크 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은 단순하게 이제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환 경제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명을 한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생활비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을 좀 다시 벌어서 재투자될 예정인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인 이런 순환 경제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1+1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성장세라기보다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그런 니즈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자 수가 되게 많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2년에서 2023년, 2024년 이때는 7개 특성화 교과목을 유지했다면 2025년에는 AI 관련 신규 과정 교과 과정을 연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런 홍익 패션위크 생태계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창업에 관련된 이런 지원들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트업 관련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 같은 경우는 패션 테크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랩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익 패션위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부 대학원 간 연계 패션쇼를 하고 융합 패션쇼는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교류 패션쇼는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 홍보, 판매, 글로벌 교류에 관련된 생태계로 확립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홍익 패션 위크의 브랜딩을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과 순환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수업 시간, 텍스타일 디자인이라는 수업 시간 하나에서 그걸 진행을 했던 것들을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리고 창업과 경영 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연계를 해서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요.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패션 테크에 대한 교과과정 재확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국제 전시 및 패션쇼 교류, 그리고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홍익 패션위크를 굉장히 브랜딩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창업을 위한 멘토링을 통해서 스타 디자이너를 배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